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예비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4월 7일이 예비군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2023년 올해가 예비군 창설 제5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예비군은 1968년에 창설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1968년 4월 7일에 창설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예비군은 정확히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창설됐습니다. 단 그 기념 행사는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에 거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향토 예비군의 창설 배경과 관련해서는 1968년 1월 21일 즉 김신조 등에 의한 121 사태, 그리고 그 이틀 후인 1월 23일에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이 예비군 창설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럼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향토 예비군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비가 그러드는 군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답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나라 위한 일편단식 뜨거운 빛을 절통 같은 제2 정선 힘이 넘친다. 우리는 무적의 향토 예비군. 나오라 붉은 우리 진격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어떠십니까? 저는 해병대 군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동 같은 걸 느낍니다. 특히나 영상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예비군에게 카빈 소총을 수여하는 모습, 가난한 나라 대통령의 눈빛, 저는 알듯 말듯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방송은 이 사진을 잠깐 배경화면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방금 전 예비군가를 들으면서 어떤 감동 같은 걸 못 느끼셨습니까? 네? 감동? 이 자식은 뭐 자다가 향수다리 긁는 소리. 어머니 손맛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지 마. 어떻게 파스타를 처먹으면서 고향을 생각하냐? 니네 집은 국수 대신에 파스타, 파전 대신에 피자 처먹었어? 해병대 군가가 아니면 안 불러. 감동이 없다 이거지. 군설, 이 자식 오늘 시작도 왜 육군 군가를 틀고 자빠졌어?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참나, 이 예비군가는요 육군 노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국군 공통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해병대라고 해서 육군들이 부르는 군가를 어디 안 부릅니까? 얼싸 좋다 김해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해병대 팔도 사나이 힘차게 장단 맞춰
노래 부르자. 정다운 목소리 팔도 사나이. 에헤. 노래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80년대 포항 1사단 주계에서 저녁밥 먹고 돌아올 때면 항상 이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도 육군 군가를 부릅니다. 특히나 이런 전 군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군가는 해병대도 불러줘야 돼요. 68년 예비군 창설 직전까지 만 5년 동안, 만 5년이에요. 역대 최장수 국방부 장관을 하신 분이 바로 제4대 해병대 사령관 출신 김성은 장관이십니다. 해병대가 타군 노래를 안 부르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그때 어디 국방부 장관 말을 듣기나 하겠어요? 아무튼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 국방부 장관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해병대는 타군 군가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노가리 그만 풀고 오늘의 본론 해병대 예비군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해병대 예비군의 역사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그제가 바로 예비군의 날이라는 점도 있지만 실은 5, 60년대 해병대에서 전역하신 분들께서 자신들의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사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5, 60년대 얘기입니다. 그럼 1968년 예비군이 창설되기 전에도 대한민국에 예비군이 있었다는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상이죠. 그래. 68년 예비군 창설 이전에도 예비군은 있었을 것이야. 왜? 나는 해병대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해병대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삼국시대 다음에 조선 다음에 고려 이렇게 알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아무튼 5, 60년대에도 예비군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용어의 설명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걸 전역, 그리고 예비역, 즉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도 완전히 끝나는 걸 제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 같은데 68년 예비군 창설 이전에는 이 제대라는 용어의 개념이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5, 60년대 또 70년대 어느 시점까지 당시 제대증을 받은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제대는 예비군도 끝났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비군이 창설된 68년 이전에도 즉 제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예비역과 유사한 개념의 예비병, 예비역 무관, 제1예비병 또 68년 이후와 같이 예비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예비군 창설 이후에 예비군과 비슷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창설 이전의 제대라는 용어는 현역 부대원에서 뺀다, 이런 뜻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역과 제대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오늘 설명은 그 내용과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죠. 아무튼 과거 제대는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환된다는 뜻의 역종 전환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현역을 마쳤다. 다시 말하면 현역 이후의 신분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다. 예비군 제도 이전에도 제대하면 예비역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 60년대의 제대와 7, 80년대의 전역은 그게 그거다. 별 차이가 없다. 현역 이후에는 일정 기간 예비군이 되어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68년 이전에도 예비군 제도와 비슷한 게 있었다는 제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은 현역 시절 중대 선임하사가 쪽지 한 장씩 나눠주고 요즘 힘든 거 있으면 솔직히 적어내라,
구타, 착취, 뭐 이런 거 다 적어내. 비밀은 보장한다. 이렇게 하길래 매일 밤 초소에서 나를 괴롭히던 선임, 그리고 담배를 착취하던 선임, 이런 몹쓸 놈들을 죄다 이름 적어냈더니만 나중에 이게 다 뽀록나서 아주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해야 했다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죠. 소원술이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저녁 후에도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버릇이 있어요. 무척 순진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잘못 없어요. 근데 좀 멍청한 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선임하사가 비밀을 보장한다는 얘기, 그걸 믿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보나마나 거기에 적혀있는 선임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번에 올라온 애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소원수리가 나오냐, 똑바로 좀 해라. 이런 소리에 나오게 할 거면 담배를 끊든가 이 새끼야. 너 그래서 상병 달겠어? 적으라고 해서 적어내는 이등병 놈이나 단돌이 못하는 선임 새끼나 진급도 안 되는데 나 제대할란다. 아니 이게 그 중대 선임하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참. 이걸 제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무튼 중대 선임하사가 그 고참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갈구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경험을 한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멍청하죠 좀. 근데 군설 이 자식이 오늘 얘기를 빙빙 돌리네. 사진 보여준다면서? 노가리 그만 풀고 빨랑 사진이나 올려. 그 사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썬데이 서울 수영복 이런 거 생각하세요? 이렇게 거의 접어가지고 이렇게 철모 안쪽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게 그거? 참다. 거기서 이 땀내, 그 쉰내 나요, 쉰내 그거. 그치? 40-50년이 지났으면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마음만, 몸은 안 따라주잖아요. 죄송합니다. 대선배님들도 이걸 보고 계시는데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럼 바로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1962년 3월 4일 동아일보 3면 하단에 난 광고인데, 그렇다고 물건 파는 광고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보면, 이거 오른쪽부터 읽는 거 아시죠? 왼쪽부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해병대 근무 소집 공고. 해병대 62년도 근무 소집을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소집 대상자 60년 말까지 전역한 위관급 장교, 그리고 60년 이전 전역자 중 1년차 응소자를 포함한 2등병조 이하의 소집 미필자 단 2회 응소자는 제외한다. 2. 소집 기간 및 해당 도, 그러면서 소집 종류는 이병교육, 또 교육 장소는 포항, 진해, 목포, 제주, 묵호, 그리고 단계별로 15일간의 교육 기간, 각 도별로 구분해서 소집한다는 그런 공고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을 보면 소집에 응하면 차비를 준다. 또 응소가 곤란한 자는 해당 병사구사에 사유를 제출한 후 연기한다. 병사구사, 처음 듣는 단어죠. 또 소집 불응자는 병역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엄중 처단한다. 이렇게 해병대 사령부 명의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병사구사, 이거는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 병사구 사령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병무 행정을 하는 그런 구역, 그럼 통상 도급 행정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병사구 사령부를 줄여서 병사구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병사구 사령부는 내무부 관할이었는데 62년 9월부터 병무청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소하지 않으면 엄중 처단한다. 살벌하죠. 이때는 징역 3년형.
군대 생활만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5.16 이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공고문의 내용 어디에서도 예비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8년 정식으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기 전까지 예비역, 예비군 이런 말을 쓰긴 했어도 법적인 용어는 근무소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무소집. 그러고 보면 70년대 이후의 예비군 제도와는 조금 다른 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소집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훈련 목적이 아니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소집한다. 그래서 근무소집. 예비군 소집 통지서는 통상 동원훈련, 향방훈련 이렇게 명칭에 훈련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런데 5, 60년대에는 근무 소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제대하는 군인들에게는 제대복을 지급했는데 육군이나 타군도 제대복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병대는 제대복을 받았는데 그건 디자인이 군복 형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슨 예전 중고등학교 교복 같기도 했고 아무튼 아래 위로 검은색이었다는데 옷감 품질이 형편없어서 대부분은 그냥 작업복으로 몇 번 입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대복을 찾아보니까 이런 재건복 사진이 나오는데 이 모습과 제대복이 가장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북한 인민복 사진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5, 60년대 재건복이 맞습니다. 당시 제대복이 이거랑 가장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가져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닫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5, 60년대 근무 소집 때문에 해병대 부대로 다시 들어갔던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자신들은 제대복을 입고 입소해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복을 입은 채로 입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정식 예비군복이 나오기 전이죠. 또 월남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포항 1사단으로 소집된 분의 말씀에 따르면 입소와 동시에 군복부터 철모, 탄띠 그리고 M1 소총까지 전부 지급을 해주더니만 실탄까지 다 줬대요. 매일 밤마다 자신들을 해안방어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월남전 시절이면 포항 1사단에는 아직 7연대가 없었고 또 청룡 2여단이 돼서 월남으로 떠난 2연대 자리에 있던 5연대는 병력이 부족했고 또 3연대 역시나 2대대가 월남전 중간에 청룡 5대대로 추가 파병되는 바람에 1사단 전체의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던 상황. 따라서 이때 해병대는 근무 소집한 예비역들을 취약 시기 해안방어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시키기 위해서 소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예비군 창설 이전의 근무 소집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1959년 11월 7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역 병사들의 근무 소집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집 영장을 발부하여 출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두에서 경찰로 하여금 영장 제시도 없이 마구 붙들어서 훈련을 계속시킴으로 인하여 출장 나왔던 사람 또는 등교 중에 있던 학생 혹은 약값을 구하러 다니던 도중에 행방이 불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가두 검색에서도 권력층과 여당 주변 자제들은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내는 것, 이건 제도상의 맹점이었던가 또는 병무 행정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8개월간 의가사 제대자 6천여 명 중 그 3분의 2인 4천여 명이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병 제대자들의 대부분도 권력과 급력의 자제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 의병 제대자 전원을 재소집하여 신체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봐서 당시에는 마구잡이로 잡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근무 소집뿐만 아니라 현역 근무에서도 돈 있고 빽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저희 때도 돈을 써서 예비군 훈련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 하나는요, 해병대 출신 친형한테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형이 너무 바빠서,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 친구가 김포에서 형 대신 해병대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동창도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뭐 반값 뭐 돈을 뭐 깎아서 줬든가 제대로 안 줬겠죠. 그러니까 받은 쪽에선 완전히 빼주는 건 어렵고, 일단 머릿수는 채워야 될 것 같아. 돈 잘 버니까 아르바이트생 하나 구해서 대신 집어넣어. 그건 눈 감아줄게.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5, 60년대 이 근무 소집, 이건 원래 6.25 전쟁이 끝난 54년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줄곧 준비하던, 나중에 정식 향토 예비군이 되는 제도의 과도기,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6.25가 끝나면서 휴전선 전방 지역을 제외한 후방의 전국 각 도에 하나씩 예비사단을 창설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육군의 동원사단뿐만 아니라 해병대 역시나 전시에는 해병대 동원예비군으로 부대를 완편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만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50년대 당시 전국 각 도에 한 개씩 만들었던 육군사단은 예비병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비병은 군 전역자, 제대자,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예비병들이 1년에 35일씩 입대해서 훈련을 받게 한 다음 일단 귀가 좋지, 그리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전투에 동원시키는 제도, 그러면 7, 80년대 이후의 동원사단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근래에 예비군 얘기가 나온 김에 7, 80년대 해병대 예비군 훈련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비군하고 관련된 현역 시절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한 번은 팀 스피리트 훈련 때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총 중대는 병력이 120명 정도였는데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오니까 중대 병력이 거의 한 180명까지 늘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저희 때는 1개 분대가 10명이었는데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오니까 13명으로 완전 편성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1개 분대의 3개 조는 각 조별로 각각 M203을 들고 있는 조장, 그리고 양각대를 사용하는 자동 소총수, 그리고 제1 소총수, 이렇게 원래 3명이었는데 전시에는 제2 소총수까지 늘어나서 해병대 분대의 조는 4명, 그러면 1개 분대는 분대장 포함 13명이 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요즘은 1개 분대가 6, 7명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대라고 해봤자 채 20명이 안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1개 중대도 100명에서 한참 빠진다는 뜻이겠죠. 물론 지금도 전시에는 동원 예비군이 현역과 같이 편성이 돼서 완편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 후에 동원 예비군 훈련을 김포 오리정에서 딱 한 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장교 전역자들은 동원 예비군 기간이 10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역 그 다음 해부터 7년 동안은 실제 동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3년은 동원 예비군이지만 동원 미편성, 그래서 소집 통지서는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교 출신들 동원 훈련 기간이 길다고 병 출신들한테 뭐 힘들어서 이렇게 자신들이 힘나게 고생하는 것처럼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교 출신들은 대신에 일반 예비군이 없잖아요. 동원 예비군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일반 예비군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민방위,
저는 민방위도 그냥 건너뛴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동원 예비군이 일반 예비군보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전쟁 나면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에서 오래 있어서 평소 동원 미편성 그러다가 한번 김포 오리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기수는 먹어줍니다. 육군 출신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예비군이 기수를 따져 이해 못하죠? 육군 출신들은. 예. 아무튼 거기서 기수를 따지는데 저는 중상 그 정도 기수였는데 그런 후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죠. 최고 계급은 중령. 예. 근데 그 예비군끼리는 계급은 안 따져요. 기수만 따지지. 근데 그때 내가 뭐 30대 초반인데 중령 제대한 사람이면은 한참 선배죠. 예.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 거기서 보면 계급이나 그 기수라 그게 그거예요. 근데 중위 대위들은 올망졸망해서 그런 거 그냥 기수 하나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밥 먹을 때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위관 장교들하고 내무실이 달라요. 이분은 완전 독방이죠. 그런데 현역 선임하사들이 이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뭐 작년 뭐 재작년 뭐 다 같이 근무하던 사이 얼굴 뻔히 아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문 밖으로 나오지만 마세요. 그렇다고 선임하사들이 병 출신들만 FM대로 훈련시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가장 선임 기수 한 명을 뽑더니만 모든 과업정렬, 식사정렬, 복장, 군기, 사기장 갈 때 등등 모든 걸 이 최고 선임한테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최고 선임이 수백 명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럼 대대장급이죠. 타군 출신 중에서 예비역 병장으로서 수백 명을 지휘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봐봐. 뭐 병이 지휘한다고 해서 후임들이 개긴다? 죽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해. 하긴 과거 포항 이거 웃을 일이 아니구나. 과거 포항에서는 예비군이 실제로 구타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또 제 경험은 아닙니다만 병 420자 김포에서 155mm 포병으로 전역하신 분의 예비군 경험을 소개하면 이분은 동원 예비군 신분으로 88년 팀 스피리트 훈련의 연대급 상륙 훈련에 참가했는데 자신은 이때 미 상륙함을 처음 탔고 또 상륙 해안으로의 LBT 돌격까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포에서 승함하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시작해서 독성리로 상륙을 했는데 이분은 현역 시절 경험하지 못한 진짜 자신이 해병대원이 된 것을 전역 후 4년이 지나서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비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갈기고 뒷주머니에 모자 구겨놓고 다니는 그런 예비군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린 이런 예비군들을 예비군이라고 하지 않고 야비군이라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해병대라고 해서 예비군은 뭐 다 훌륭했다, FM대로 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병대 예비군은 과거 5, 60년대에는 현역과 똑같이 해안방어 작전에 투입됐고 또 80년대에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에도 참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예비군으로다가 팀 스피리트 훈련 뛴 그 군인들은 육군에 있어요. 이게 88년도가 진짜 처음이자 몰라 그 뒤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많지 않습니다. 이거라서 보배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현역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갈수록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요즘 이런 해병대 예비역의 존재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현역 병장이 이등병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발휘하듯이 해병대 예비역들은 현역 시절의 병장급 전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역 시절 3군의 앞장서는 가장 충성스런 정예 해병이었듯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전역 후 예비군 시절에도 또 예비군을 마치고 나서도 해병대 출신은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부르기 전에 솔선수범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100만 해병대 예비역의 힘을 믿으면서 현역 후배들에게 더욱 귀감이 되는 그런 멋진 선배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들려드린 예비군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